안녕하세요, 샤넬님들. 타로마스터 백서울입니다. 제가 명품 인생 백서울 TV라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르시스트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겪었던 일들이라던가 아니면 타로 상담하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바들 이런 어떤 저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렇게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만든 채널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좋은 메시지 전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여러분들을 현재 여러분들을 두고 엄청 야한 생각을 하는 이성이 있는지 한번 보아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기면은 그런 야한 생각 솔직히 하잖아요. 저 사람이랑 로맨스 하면 어떨까? 저 사람이랑 좀 잠을 잡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연 현재 여러분들을 두고 그런 생각을 하는 이성이 있는지, 있다면은 몇 명이고, 또 그 중에 유의미한 이성은 여러분들과의 관계성이라던가 어떤 사이인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현재 속마음은 어떤지 등등을 좀 다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뭐 썸이든 짝사랑이든 커플이든 재회든지 간에 분명히 그런 사람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골라보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다 고르셨죠? 자, 그러면은 번호 오픈하도록 할게요. 자, 본인이 고르신 번호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 샤넬님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두고 엄청 야한 생각을 하는 이성이 과연 몇 명인지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한 명에서 세 명 사이. 근데 솔직히 세 명이 아니라 그냥 한 명 같이 느껴지고, 그 한 명이 이미 여러분들과 뭔가 좀 악연같이 삼각관계에 휘말려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안 좋게 끝난 사람같이 느껴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과 굉장히 사랑을 하고 싶고 사귀고 싶은데 여러분들과 사귀거나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삼각관계에 휘말려서 굉장히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샤넬님이 나를 분명히 힘들어하고 거부할 수 있겠다라고 어떤 이성이 생각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인연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지나간 인연이지만 뭐 환승 이별이라던가 환승 연애라던가 아니면 삼각관계라던가 이런 거에 한 차례 휘말렸던 이성, 혹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두고 굉장히 성적인 매력, 굉장히 강력한 그런 어떤 매력을 느끼는데, 내가 우리 샤넬님을 갖게 되면은, 만나게 되면은, 사귀게 되면은 삼각관계에 휘말려서 분명히 굉장히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 그런 이성이 여러분들을 두고 엄청 야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한테 강력한 성적인 끌림, 소유욕, 집착,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이성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여러분들과의 관계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우리 샤넬님이 한번 거절하신 분, 이혼하신 분, 이별하신 분, 내가 얘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한번 내렸던 사람, 아니면 현재 뭐 이렇게 두 분이 일적인 관계라던가 어떤 사회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되게 잘 어울리는 커플이다. 어쩌면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처럼 그런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선을 지키려고요. 이 사람이랑 내가 어떤 선을 넘게 되면은 안 돼. 이 사람을 내가 어떤 공식적인 사이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두고 항상 긴장해야 되고 좀 거부해야 되고 거절해야 되는 대상이야. 근데 이 사람이랑 나랑 너무 뭔가 되게 잘 통해. 취향이 잘 통해. 취미가 잘 통해. 그리고 어떤 외모라든가 스타일도 너무 잘 맞아. 환상의 짝꿍이야.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너무 잘 어울리는 커플이야. 그러나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어떤 공식적인 그런 자리에서 대놓고 만날 수 있는 이성은 아니고, 밤에 여기 이 남녀가 똑같이 가죽 자켓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는 이런 밤에 사람들 눈을 피해서
만나야 될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두 사람의 관계성이. 그래서 예전에 정말 여러분들과 사귀었다가 끝난 사람, 아니면 현재 여러분들과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얘는 아니다, 얘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문제가 된다 라고 이미 약간 마음적으로 이성적으로 결론을 내신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누가 봐도 너무 잘 어울려. 내가 느껴도 얘랑 정말 나랑은 환상의 짝꿍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래요. 자, 이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더 볼게요. 어려운 대상. 어렵지만 좀 만나보고 싶은 대상. 그리고 이 사람이랑 나랑 만나게 되면 삼각관계에 휘말리는 사람. 어머, 어떻게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좋아하지만 이성적으로 칼을 들려고 해요. 이성적으로 내가 칼로 너를 좀 이렇게 나와의 선을 명확히 할래.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막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분이 거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력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 이 사람한테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좀 솔직히 기뻐. 얘가 나한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거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이랑 만나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복잡해져. 삼각관계에 휘말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네. 자, 상대방 분 속마음 볼게요. 이 상대방 분 여러분들 되게 좋아하는 거 많네요. 내가 우리 샤넬이한테 꽃을 이렇게 주면서 고백을 하고 싶어. 고백을 하면은 우리 샤넬이랑 결혼을 한다거나 오래 만날 사이가 된다거나 그런 어떤 진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얕은 게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여러분들과의 미래를 꿈꾼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이 상대방, 이분한테 정말 다른 이성이 있다면 그분에 대한 마음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비교가 되는지. 지금 이분한테 정말 어떤 다른 이성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이랑은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고 있고 약간 이 상대방한테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공식적인 어떤 사이가 있어. 결혼을 했다거나 정말 애인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이미 그 관계는 좀 많이 끝난 느낌. 이분은 그 제3자.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이에 그 사람한테 마음이 많이 끝난 것처럼 나와요. 근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는 그 공식적인 상대가 이 사람한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고 계속 흔들리고 있고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분의 마음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기울여져 있는 상태고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진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외모, 성격, 어떤 연애 성향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여태까지 이렇게 제 리딩을 들어봤을 때 그 사람인 것 같아 라는 분 있을 수 있잖아요. 맞는지 봅시다. 외모 보여주세요. 외모는 좀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여러분들 자체가 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만난 게 아닐 수 있고 또 제가 외모를 물어봤지만 여러분들과 이분과의 현재 상황, 어떤 감정적인 상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모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랑 나랑은 지금 뭔가 갈등 요소가 굉장히 많고 내가 이 사람한테 화가 났고 이 사람은 정말 답답하고 나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줬어라고 얘기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두 분이 어떤 삼각관계에 휘말렸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으셨던 분들이 분명히 맞다. 그래서 지금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명확히 얘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성격 볼까요? 이분의 성격은 반짝반짝거리는 걸 너무 좋아한다.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누군가를 봤는데 너무 예쁘고 멋있고 내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분 자체가 뭔가 굉장히 이상적인데 연애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치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TV를 보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어떤 연예인이 나왔어. 완전 반해버린다. 완전 만나고 싶다. 완전 사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이렇게
이성을 볼 때 굉장히 쉽게 반해버릴 수 있는 느낌이 있고, 그로 인해서 좀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성격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 현실적인 것을 무시해서 현실에서 분란이 난다, 현실에서 갈등이 일어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전반적으로 지금 외모랑 성격까지 봤지만 이분 자체가 생각이 굉장히 많고, 뭔가 이렇게 자기 어떤 감정이라든가 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좀 현실 파악을 잘 못하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이렇게 환상적인 거, 이상적인 거, 이런 거에 약간 들떠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실에서 좀 문제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 갈등 요소가 되고. 자, 이 사람이 연애 성향 보도록 할게요. 역시 여태까지의 그런 연애의 성향. 제가 여태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이 뭔가 되게, 이상적인 거, 반짝거리는 거, 멋있는 거, 예쁜 거를 추구하다 보니까 연애의 성향이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마음을 잘 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스스로가 굉장히 상처가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요. 되게 누군가를 좋아해도 제대로 마음을 전하지를 못하고, 설사 전한다고 해도 그 사랑을 온전하게 끝까지 잘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이 사람은 내면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아요. 상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상처 때문에 사랑을 온전히 지켜내기가 어려운 사람같이 지속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연애를 하면은 그 상대 이성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그러면 되게 솔직히 기분 좋잖아요. 내가 이렇게 여자로서 남자로서 매력이 있구나 라는 어떤 행복감을 전해줄 수는 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없고, 또 그 본인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상처가 되게 깊기 때문에 온전하게 안정적으로 연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회피형처럼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요. 불안형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정형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좀 연애 상대로는 굉장히 피곤할 수가 있고, 연애 상대로는 솔직히 좀 배제시키면 좋을 연애 유형으로 저는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까요?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은 이 상대방이 만약에 그러니까 정말 결혼을 하셨거나 어떤 공식적인 사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거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을 계속 만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과 사랑하려고 하고, 여러분들과 뭔가 뜨거운 밤을 많이 보내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상대방 분이 뭔가 여러분들을 피해 있는 느낌이 들고, 여러분들한테 멀리 떨어져서 본인의 어떤 마음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한 그 상처를 좀 돌보고 계신 상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고 계신 상태로 보이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흐름은 두 분이 사랑에 빠진다. 좋은 시간을 또 보낸다. 연락을 하게 된다.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이 펼쳐진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만간의 흐름은 각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각자 일하고 좀 생각하면서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보내게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결국에 사랑에 빠진대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여러분들을 두고 어떤 엄청 야한 생각들을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과 아이를 낳고 싶은 것 같은데, 아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만약에 아이가 생기면은 여러분들과 온전하게 어떤 그 공식적인 관계를 맺지 못할 텐데, 그러면 우리 샤넬님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게 될 거고, 샤넬님이 나를 굉장히 싫어하고 나를 굉장히 저주하고 그럴 건데, 근데 나는 우리 샤넬이랑 진짜 공식적인 사이가 되고 싶고 아이까지 낳고 살고 싶어. 우리 샤넬이가 나의 아이를 낳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야한 생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왜 아까도 이분이 여러분들을 두고 진심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과 공식적인 사이,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야한 생각은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자라서 우리 샤넬이가 잘 보살피고 키우겠지? 자기가 보살피고 키우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진 않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잘 보살피고 키우지 않을까라는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막상 그 아이가 만약에 정말 태어나게 된다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굉장히 우리 샤넬이도 힘들고 나도 힘들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굉장히 갖고 싶어 하네요. 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가
저는 솔직히 이게 좀 진심인 경우에 그렇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랑 미래를 그리지 않고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데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과 진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야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어떤 야한 생각을 해야 했을 때 되게 노골적인 성행위라던가 어떤 쾌락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과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한테 진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조언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 기회가 생긴대요. 문이 열린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의 사랑을 꽃을 피워내듯이 잘 가꾸고 성장시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진짜 곧 연애할 일이 생기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옷도 되게 잘 차려 입으시고 헤어나 메이크업에 신경을 많이 쓰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잘 차려 입고 본인을 잘 꾸민 후에 그런 연애를 즐겁게 임하시래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꽃을 피워내는 마음으로 사랑과 정성을 다하라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샤넬님한테 좋은 인연, 정말 오래갈 인연,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어떤 인연이 들어오는 것 같다. 방금 봤던 이 사람인 것 같다. 지금은 아무 사이 아닐 수도 있고, 이 사람한테 지금 뭔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인연이 있을 수 있지만요. 이분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진심이고 여러분들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샤넬님들 이분이랑 정말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쁜 사랑 하시기를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영상은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옵니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명품 인생 백설이라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저의 인생 얘기라던가 제가 타로 상담하면서 느낀 점들이라던가 그런 어떤 저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우리 샤넬님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 자, 두 번째 샤넬님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두고 엄청 야한 생각을 하는 이성이 과연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인지 한번 볼까요? 저는 한 명이라고 보여져요. 한 명이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사귀었거나 썸을 탔거나 그랬던 관계처럼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들과 뭔가 사이가 멀어진 상태거나 지금 뭔가 잘 안 풀리는 대상이라고 여겨지거든요. 아니면은 이 상대방 혼자 그냥 여러분들을 짝사랑하는 겁니다. 샤넬이가 나를 좀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샤넬이가 나랑 좀 연애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샤넬이가 나를 거부할까봐 쉽게 다가가진 못하고 밤마다 샤넬이 생각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샤넬이를 꼬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샤넬이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어떤 이성이 한 명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이성은 과거에 정말 여러분들과 한번 사귀었다가 깨진 사람, 사귀었다가 싸워서 멀어진 사람, 혹은 여러분들을 짝사랑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 품고 있는 마음 더 볼게요. 여러분들의 이성이 되고 싶대요. 여러분들이 과연 나를 좋아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다른 이성들이 되게 많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나를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 나의 마음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우리 샤넬님이 어떤 이성을 만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이성과 데이트를 하는지,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이성관계를 굉장히 좀 복잡하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샤넬이가 인기가 많아서 대시하는 이성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나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그 중에 나를 선택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거의 짝사랑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두 분의 관계성을 한번 볼게요. 어떤 관계신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혼자 좋아하고 있는지. 자, 두 분의 관계성은 정말 공식적인 관계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 사회적인 공식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 정말 공식적으로 사귀었던 분, 관계가 어느 정도 쌓이신 분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도 이분과의 어떤 관계가 괜찮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귀어 왔던 분? 이면은 이 사람에게 어떤 좋은 감정과 어떤 좋은 추억과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의 꽃을 어느 정도 많이 풍성하게 키워온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정말 그 사귀었던 사람 혹은 우리가 왜 사회생활 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굉장히 친하게 좋은 감정으로 이렇게 인간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도 들기 때문에 자꾸 두 번째 분들은 공식적인 사이인 분과 아닌 분으로 계속 같이 혼동돼서 보여요. 이중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은 우리 샤넬님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뭘까요? 이 상대방이 나한테 굉장히 적극적이고 성적인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껴.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다 할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푹 빠져 있는 걸 여러분들은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분명히 나를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나를 이끌어주거나, 나한테 도움을 많이 줄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귀었던 분인 확률이 되게 높고, 만약에 정말 안 사귀었다고 하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한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완전 푹 빠졌네? 나한테 완전 푹 빠져서 진짜 뭐, 밤마다 야한 생각을 할 거야. 라는 걸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밤마다 도대체 여러분들을 두고 어떤 야한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과 지속적인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고 싶대요. 그게 여러분들도 원해서 그렇게 갖고 싶고 본인도 원해서 서로 합의하에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분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성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길 바라고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생각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의 아기를 임신한다면 어떨까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을 두고 뭔가 이렇게 너무 쾌락적인 얘기나 너무 좀 뭐 이렇게 변태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과 마음이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속공합을 하고, 좋은 시간을 갖고, 그런 어떤 행복한 쾌락을 느끼고, 태양 아래에 꽃이 피어 있는 이런 어떤 쾌락을 느끼고 싶다고 얘기한다는 거는 그만큼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관계를 갖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랑의 결실, 아이까지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진심이다. 여러분들과 정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상대방 분이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런 어떤 사랑의 쾌락 본능?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좋아하는데 그게 되게 뭔가 변태적이거나 과한 느낌이 아니라 많이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많이 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분이랑 앞으로 우리 샤넬님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까요?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은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 게 아닐까. 아니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자신감이 없어서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되게 답답해요. 얘는 지금 나랑 사귀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몰라. 얘랑 상관없이 나는 그냥 행복한 시간 보낼래. 혼자서 좀 조용한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거나 혼자서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좋은 데 가서 논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삶을 즐길 건데 얘가 너무 답답하게 굴면은 난 솔직히 얘를 좀 잘라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러나 갑자기 두 분이 사랑이 돌아가기 시작하게 돼서 두 분이 관계가 이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당분간은 잘 안 되는 흐름이었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 사랑의 수레바퀴가 돌아간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되게 행복해하면서 이 사람을 만나는 흐름으로 나와요. 근데 그 전에는 분명히 뭔가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해하고 외로워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화가 난다거나 그냥 얘랑 상관없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거나 그럼에도 얘가 나는 좋은데라는 생각이 드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뭔가 떨어져 있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잘 안 풀리는 흐름이 되다가 갑자기 잘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이렇게 갑자기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한 달, 두 달, 세 달 두 분의 흐름 볼게요. 자, 한 달은 정말 힘듭니다. 우리 샤넬님 너무 괴로워요.
이 상대방도 굉장히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많이 지켜보는데 제가 봤을 땐 2달 차에 좀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고백해서 사귀자고 대시를 한다거나 그럴 일이 2달 차에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 전 한 달 안에는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얘 뭐지 싶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얘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상황이 한 달 안에는 펼쳐지다가 2달째 그 사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정식으로 사귀자. 나는 너랑 미래까지 생각하고 있으며 나는 너를 책임지고 싶고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어떤 말을 고백을 2달째에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어떤 외모, 성격, 연애 성향 이런 걸 한번 봐드릴까요? 한번 봅시다. 외모는 어떨까요? 외모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 빛이 나는 외모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주 쏙 든다. 아주 마음에 드는 외모다. 저 사람이랑 사랑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기꺼이 내가 이 좀 사랑에 뛰어들고픈 외모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는 외모고요. 성격 볼까요? 성격은 좀 답답해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굉장히 좋아하는 티를 많이 낸다거나 다가가려고 하면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무뚝뚝하거나 자기 표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상대 이성이 되게 감정 표현 잘하고 다가가려고 하면 솔직히 좀 밀어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좀 감정 표현이 서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애 성향이 이분을 만나게 되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 답답하니까. 표현을 안 하니까. 얘가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닌 건지 여러분들이 너무 알고 싶어 한 나머지 이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연애 성향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할 거예요. 그게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약속, 어떤 금전적인 어떤 이런 걸로 돈을 쓰면서 보여준다거나 여러분들한테 나는 너가 좋으니까 사귀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관계를 시작할 수 있고 그 관계를 좀 그래도 처음에는 단단하게 쌓아가려고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분은 감정 표현이 좀 서툴고 잘 못하지만 행동으로 좀 하는 느낌이 있고 그 행동 중에 하나가 금전적인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으니까 돈을 쓰는 거죠. 돈을 쓰면서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저축을 하려고 든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속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을 해준다거나 이러면서 그게 그 자신의 어떤 마음 표현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자체가 나는 소통과 감정 교감이 너무 중요해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 돈을 쓰는 거는 돈을 쓰는 것일 뿐이지 나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한다면은 어떤 감정 표현, 그러니까 나는 너가 너무 좋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뭐 연락을 자주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라던가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주는 게 중요한 거지 돈을 쓰는 거랑 마음 표현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한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이분과의 만남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로 되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얘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냥 정리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연애 성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진짜 약간 우리나라 남자분들, 예전 남자분들이 저는 자꾸 떠오르거든요. 예전 남자분들이 이렇게 감정 표현 서툴고 자기 어떤 그런 거 전혀 드러내지 않는데 돈을 쓰잖아요. 마치 ATM기처럼 연애할 때 돈 쓰고 결혼해서 돈 쓰고 그게 자기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결국 나중에는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약간 저는 이분이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 어떻게 소통하고 교감하는지는 잘 모르는 채 돈만 쓰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 거를 다 표현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분을 만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대해서 감정적인 것들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솔직히 여자분들은 사랑하고 연애할 때 그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 왜 만나 이 사람을. 이 사람한테 사랑받는 어떤 느낌, 감정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분의 연애 성향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 이분과의 어떤 흐름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2달째에 나타나서 나는 네가 좋고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걸 해줄 테야 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돈으로, 이것도 역시 돈 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해준다거나 뭔가 맛있는 걸 사준다거나 돈을 쓰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표현할 거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참 우리나라 남자들 좀 문제예요. 문제야. 그러니까 너무 사랑할 줄을 몰라. 사랑을 주고받는 거를 잘 몰라. 그냥 돈을 쓰면 다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런 만남, 이분과의 만남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드릴게요. 운명이긴 하대요. 이 사람과 여러분들은 운명의 대상이다. 트윈플레임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운명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사이고, 트윈플레임 나오면 정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보다 적은 거에 안주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감정적으로는 잘 해주지 못하면서 물질적으로는 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온 조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충분히 사랑해주고 충분히 아껴준다면은 만나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거 피해라. 이 사람과의 사랑을 피해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상적인 매력보다 깊고 지속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을 하라는, 진정한 사랑을 하라는 조언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과 뭔가 좀 대화를 나눠보시고, 이분이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운명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만나라는 소리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걸 해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고쳐지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정리하시라는 의미로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들이 좋은 결정 내려서 건강하고 행복한 연애하시기를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영상은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옵니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명품 인생 백서울 TV라는 새로운 채널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낀 바, 경험 이런 것들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항상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님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자, 세 번째 샤넬님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을 엄청 상상하는, 야한 상상을 하는 이성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굉장히 성적인 그런 것들, 뭐 스킨십, 키스 이런 걸 너무 바라는 분이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밤에 여러분들 생각 때문에 담배를 필 수밖에 없대. 여러분들 집 앞에 달려가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싶은 이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과 진짜 사귀었던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 생각이 밤마다 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어떻게 꼬시지? 어떻게 하면 샤넬이가 나를 받아줄까? 이런 궁리를 하는 어떤 이성으로 보이거든요. 두 분의 관계성 한번 진짜 볼까요? 어떤 사이신지? 한 번 진짜 사귀었던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랑 내가 예전에 한번 만나서 사귀었어. 그리고 이 사람이랑 만남을 가졌던 사람이야 라는 느낌도 들고요. 아니면은 두 분이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직장이라던가 모임이라던가 학교에서 이 사람이랑 뭔가 썸을 탔거나 같이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고 관계가 어느 정도 쌓인 사람이고, 이 사람이랑 같이 뭔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사귀었던 사람, 이 사람이랑 속궁합적인 관계까지 갔던 사람, 어떤 분들은 그냥 그러니까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처럼 뭔가 그런 연인적인 것을 느끼면서 함께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 여러분들한테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밥에 소주를 찾게 된대. 소주 나발을 불게 된다. 그리고 우리 샤넬님과 나의 관계는 이미 끝났어. 한번 뭔가 싸웠어. 안 좋아. 안 풀리고 있어. 그래서
지금 처음에 나왔던 이 카드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안 풀리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지금 두 분의 상황은 한번 끝이 났다. 아니면은 이제 혼자 짝사랑하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해봤자 우리 샤넬이가 안 받아줄 거야. 이런 거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분이 아무 사이는 아니에요. 분명히 깊이 쌓인 관계가 있고, 그게 뭐 진짜 같이 일을 하든 사귀었든지 간에, 근데 뭐가 안 풀려서 너무 상황이 안 좋다. 우리 샤넬님도 울고 이 사람도 뭔가 울고 뭔가 되게 안 좋아요. 어두컴컴해요. 소주가 절로 이렇게 생각이 나는 상황이에요. 비가 내리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두고 어떤 야한 상상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은데 어떤 야한 상상을 그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한테 떨어져서 모습을 보여주지 않거나 뭔가 이렇게 혼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서로 마음을 확인해서 그런 어떤 관계를 갖고 싶다. 뜨거운 밤을 보내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 샤넬님이 받아줄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 샤넬님과 안정된 관계, 이런 거를 꿈꾼다. 그런 상상을 한다고 하거든요. 뜨거운 밤을 상상한다. 그러니까 안정된 관계가 시작이 돼서 마음껏 밤에 뜨거운 관계를 갖고 싶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을 두고 이제 결혼까지도 염두에 두는 어떤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뭐 주위에 반대가 있다거나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정말 결혼까지도 좀 상상하는 느낌으로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음 놓고 밤에 여러분들과 뜨거운 밤을 정말 많이 보내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분은 여러분들을 정말 다시 만나고 싶고, 아니면 마음을 서로 다시 확인해서 극적으로 사귀고 싶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외모, 성격, 연애 성향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외모,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내 스타일이에요. 나랑 너무 잘 어울려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즐겁고 행복해요. 너무 활력이 넘치고 섹시미가 넘치고 정말 이 사람 너무너무 내 스타일이에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격 볼게요. 성격 역시 여러분들이 좋아한대. 이 사람이랑 함께 하면은 뭔가 편안하고 안정되고, 내가 자꾸 이 사람을 바라보면은 뭔가 마음이 동하고 그냥 행복하대요.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뭔가 되게 안정감을 많이 주고 편안하고, 나를 뭔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자분이라면 여자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굉장히 괜찮은 이성이 된 것 같은 느낌을 이 사람이 항상 주고, 뭐 남자분이라면 이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정말 남자다움, 내가 정말 남자구나라는 거를 느낀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연애 성향 보도록 할게요. 연애 성향 너무 빠릅니다. 성격이 급해. 그래서 좀 빠르게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진전시키려고 한다던가, 하여튼 여러분들을 근데 굉장히 만족시켜 줄 거래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많이 마음을 표현을 한다거나 뭔가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과 어떤 연애 성향이라든가 성격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되게 흡족하게 해준다는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많이 맞춰주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연애 성격 자체가 그 상대한테 굉장히 많이 맞춰주기 때문에 만족감을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상대 이성들이 너무너무 빠르게 빠져들고 그 행복 지수가 굉장히 상승이 된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성을 만족시켜 줄 줄 아는 사람, 행복하게 해줄 줄 아는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 두 분은 잠깐 서로를 좀 거리를 둔 채 생각을 하는 시간을 보내긴 하게 되지만, 두 분은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 우리 샤넬님이 너무 좋아해요, 이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을 두고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해봤지만 나는 이 사람이 좋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이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만나게 되고,
이런 흐름으로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을 잘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볼까요? 자, 그 연애, 사랑이 여러분들한테 인생에 올 건데 그 달콤한 기대감을 껴안으시래요. 그건 곧 올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다시 시작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기대감을 그냥 받아들이시고 또 이 사람이랑 함께 뭔가 모험적인 것을 해보면 되게 좋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 사람과 매일 뻔한 데이트, 뻔한 만남, 뻔한 말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것,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시도 이런 거를 하면은 두 분이 굉장히 재밌게 연애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지만 두 분의 관계가 약간 독성적인, 약간 집착이 섞여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어떤 에너지를 소화시킬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이 전반적인 조언을 보고 또 여러분들과 이분의 흐름을 봤을 때, 두 분이 굉장히 서로를 탐닉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게 아닌가. 서로가 없으면은 너무 힘들고, 서로한테 집착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조언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성적인 집착으로도 느껴져요. 왜냐면 아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어떤 생각들, 야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게 나왔거든요. 성적으로. 굉장히 여러분들을 두고 쾌락을 많이 이렇게 하고 싶다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성적인 거에만 관계를 두고 만나는 게 아니라 두 분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 그러니까 뭐 같이 새로운 거를 배워본다던가 어떤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걸 해보라는 조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좀 이런 어떤 독성적인 관계, 너무 집착적인 관계가 조금 안정적이고 조금 여유로운 관계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분이랑 만날 때 너무 그런 쾌락적인 거, 너무 집착적인 관계 이런 거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의 에너지를 굉장히 소진시키고 안 좋게 흐르기 때문에 나온 조언이라고 보입니다. 네, 우리 샤넬님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이분과 아름다운 사랑하시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영상은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옵니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명품인생 백설TV라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채널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좋은 메시지, 제가 삶에서 경험한 바들, 깨달은 바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만든 채널이라서 많이 놀러와 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사랑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샤넬님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 자, 네 번째 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을 두고 야한 생각 엄청 하는 이성 봅시다. 있는데. 있어요.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짝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되게 지켜보는 거죠. 주변에서. 저 사람이랑 사귀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성이 있다고 하거든요. 자, 이분과의 관계성 볼까요? 뭐 진짜 아는 사람인지 아예 모르는 사람인지. 이분과의 관계성은 주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 같이 일을 하는 사람,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 아니면 어떤 모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랑 만나게 되면은 사람들의 입에 내릴까봐 굉장히 걱정되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얼굴은 아는데 아직 사적인 그런 관계를 맺진 않은 사람이라고 명확히 보입니다. 근데 우리 샤넬님이 특히 이 사람이랑 만나게 됐을 때 우리 샤넬님 입장에서 좀 뭔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괜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어떡해?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면 어떡해? 그런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여러분들이 이분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마음이 어떤지 좀 보도록 할게요. 나 이 사람 좋고요. 이 사람 만나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랑 만나면 분명히 부담스러운 점들이 있거든요. 있지만 저는 이 사람이 좋아요.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싶어요. 화장하고 싶고 더 이렇게 어필이 되고 싶고 내가 적극적으로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이랑 근데 만나면 되게 부담스러운 점들이 분명히 있는데 약간 연하인가? 연하를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나이 차이라던가 어떤 사회적인 차이라던가 분명히 그런 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힘든 점들이 있어요. 아니면 거리 차이, 뭐 장거리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상대방 분 속마음 볼까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자꾸 여러분들을 쳐다보게 되고 여러분들과의 미래를 그리게 되고 여러분들과 되게 잘 어울린다고 스스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샤넬님이 나를 선택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만나줬으면 좋겠다. 자꾸 여러분들과의 시선이 마주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여러분들과 데이트하는 상상, 만나는 상상을 하게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좀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두고 어떤 야한 생각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그런 성적인 어떤 매력을 많이 느껴줬으면 좋겠고,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만약에 속궁합을 하게 된다면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진짜 두 분이 뭔가 나이 차이가 있다, 분명히. 이분은 여러분들과, 심지어 진짜 아이까지 낳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는 상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이 차이의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과연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아이를 낳는 거를 원하는지 궁금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여러분들과 그런 어떤 속궁합적인 관계로 가서,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고, 우리도 기쁜 그런 관계가 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샤넬님 진짜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임신이 가능한지 아닌지가 이분이 되게 궁금하신 것 같은 그런 야한 상상을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과 그런 어떤 속궁합적인 걸 많이 즐기고 싶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단 모두의 축복을 받는 상태에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뭐 가볍게 생각한다거나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멀리까지 아이를 갖는 부분까지도 염두를 하면서 그런 야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상상을 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외모, 성격, 연애 성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모. 역시 너무 마음에 들어 합니다. 우리 샤넬님이 계속 마음에 들고, 이렇게 사람들 속에 섞여 있을 때도 이 사람을 너무 많이 신경 쓸 정도로, 이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내가 마음에 담을 정도로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외모다. 성격은 이 사람은 무난합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관계를 잘 유지하려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때때로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숨겼던 거를 밝힐 수도 있는 성격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아마 약간 뭔가 여러분들을 향해 비밀을 품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뭐 자기 어떤 속 깊은 얘기라던가 자기 어떤 비밀이라던가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다 이렇게 오픈하고 만나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뭔가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 성격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아니면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이 사람 자체가 신중하고 뭐 함부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아본 후에 누군가를 진짜 진심으로 자기의 인생에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무난하다? 그게 특별히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냥 마땅하다? 그냥 우리가 흔히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다 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 연애 성향 봅시다. 연애 성향은 이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쉬운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려운 사랑을 하는 걸 좋아할 수 있습니다. 방금도 여러분들과 이분이 뭔가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고 힘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람 자체가 모두가 반대하는, 모두가 말리는 연애를 좋아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자꾸 나는 남들이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하지만 나는 자꾸 그런 어떤 이성을 되게 좋아해서 그런 이성한테 노력을 하고 싶다던가, 아니면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이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꼬셔가지고 좀 정복해보고 싶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긴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요, 어려운 사랑을 하는 연애 성향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느낌 있잖아요. 왜 로미오와 줄리엣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 양쪽 집안이 원수고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두 사람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완성시키기 위해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온갖 서사를 펼쳐내듯이 이 사람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원래 근데 사람 심리가요, 남들이 다 반대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심리야. 그래서 남들이 만나지 마야, 그러지 마 하면은 왜 만나면 안 돼? 난 더 그러고 싶은데, 이런 거 솔직히 인간 심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약간 그렇긴 하다는 거예요. 남들이 반대하면 더 하고 싶은 사람, 나한테 관심 없으면 더 꼬시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자, 어찌됐든 우리 샤넬링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두 분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사귀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그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괴롭고 힘들지만 결국은 두 사람이 서로 돕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귀거나 만나는 게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다, 약간의 느낌은 뭐냐면요, 이분과 여러분들이 어떤 나이 차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뭔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에 계신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아직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그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여러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도 없지, 마음의 여유도 없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두 분이 마음을 확인해서 사귈 수는 있지만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연애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만나지 못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서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지만, 결국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이분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만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내가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니 얘가 좀 돈이 없고 시간이 없는 부분을 좀 이해해주고 내가 좀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만나는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서로 다른 만큼 두 분의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면서 만나게 되는 느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분과 잘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게요. 선물이다. 자, 사랑의 가장 큰 선물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라는 조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도 사랑의 가장 큰 선물은 나랑 완전 다른 사람, 다른 이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못마땅하다거나 이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거나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요, 그 용서의 힘에 대해서 결코 무시하지 마시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미안해 할 일이 많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사과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사과의 힘을 평가절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심의 사과에 대해서 그 사과에서 뭐 어쩌라고 라는 식의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 태도를 갖는다면은 그게 사랑이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람한테 미안해야 할 일이 있다거나 용서를 빌어야 될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그 역시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진심의 어떤 사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진심을 알아봐 주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선은 지킬 필요는 있대요. 그러니까 모두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봤을 때 이분과의 만남이 이렇게 지속이 됐을 때 분명히 우리 샤넬님이 좀 상처받는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이 사람으로부터 믿음에 대한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싶지만,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선물을 주긴 줄 거라고 합니다. 그게 아마 다른 일을 이해하는 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과의 사랑을 잘 풀어나가시길, 특히 믿음과 용서에 대한 부분, 이 사람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용서해줘야 될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경험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옵니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명품 인생 백설TV라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어요. 저의 어떤 인생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등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항상 사랑 주시고 관심 주셔서 우리 샤넬님들 감사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자, 마지막 5번째. 샤넬님들, 여러분들을 두고 엄청 야한 생각하는 이성 있는지 바로 볼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굉장히 사귀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성적인 매력을 엄청나게 느끼는 이성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과 현재 사귀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두 분의 관계성 볼까요? 현재 두 분은요, 잘 안 되고 있는 사이인데, 그러니까 만났다가 헤어졌다거나 만났다가 싸웠다던가 이런 식으로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 혹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데 마음을 전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느낌도 들어요. 나를 마음에 들어 해줄까? 샤넬이한테 내 고백하면 차이는 거 아니야? 너무 걱정하고 있는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과 사귀고 싶고 만나고 싶은 이성이 있어요. 자, 이 이성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봐 드릴까요? 외모, 성격, 능력. 여러분들의 과거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아예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모, 성격, 능력이 아니라 연애 성향, 이렇게 한번 봐드릴게요. 외모는 우리 샤넬님이 만날 수 있는 외모래요.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과 좀 생긴 게 많이 다르거나 취향이 많이 다르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굉장히 준수해요. 여러분들과 많이 다르게 생겼지만 많이 준수하고 이성들이 웬만하면은 데이트하고 싶은 외모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피부가 굉장히 좀 꺼무잡잡하고 몸도 좋은 편이고 굉장히 준수합니다. 준수하고 몸도 다부진 느낌도 있고요. 약간 스포티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되게 좋아한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되게 깔끔하게 잘 입으시는 것 같이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과는 좀 다른 어떤 외모지만 굉장히 이분이 남자분이라고 한다면 남성적인 그런 매력이 많은 거예요. 여성분이라고 한다면 여성적인 매력이 많은데 그러니까 조금 피부가 까무잡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분의 성격 볼까요? 성격이 괜찮다. 그러니까 뭔가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은 잘 유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약간 실증을 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잘 해보려다가도 에이 그만둬버릴까? 이런 어떤 실증이 밀려오는 성격이다. 그래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기 일하는 거, 자기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관계적인 면에서는 조금 회의감을 많이 갖고 있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친구나 연인이나 이런 인간관계들을 가져봤을 때 별거 없네? 굳이 내가 이렇게 인간관계에 이렇게 힘을 쏟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사람의 성격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제 인간관계를 조금 피곤해할 수 있고 자기의 커리어나 일을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분의 연애 성향 볼게요. 이분의 연애 성향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빠르게 들이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정말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어떤 에너지와 열정과 사랑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연애 성향을 파보면 이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성질이 급한지 초반에 엄청 빨리 진행을 시키거든요. 막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주체가 되지 않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계속 연락하고 만나려고 하고 데이트하려고 하고 달려가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천천히 알아보셔라. 왜냐? 급히 먹는 밥이 체합니다. 뭐든 빠르게 진행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연애 성향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막 빠른 연애 성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천천히 만나셔라. 되도록이면 좀 시간을 두고 만나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현재 이분의 속마음 좀 볼까요? 우리 샤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샤넬님이 자기한테 빠르게 다가와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되게 싫어한대요.
분명히 싸웠다. 사귀었던 사람 같아. 아니면은 을의 겁을 먹고 있는 거야. 내가 우리 샤넬님을 좋아하는데 내가 고백했다가는 엄청 욕먹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예전에 내가 얘랑 만나고 헤어졌는데 아직도 그 앙금이 풀리지 않아서 엄청 나한테 화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샤넬님은 이분에 대한 마음이 뭐예요 도대체? 샤넬님 마음 좀 볼까요? 이 사람이랑 다시 재회를 원하네. 우리 샤넬님 사실 이 사람이랑 재회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대요. 그렇군요. 근데 약간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 진짜 그 예전에 만약에 정말 싸웠거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확실하게 좀 뭔가 이렇게 해소를 하고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나 이 사람 만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가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고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고 아직도 이 사람과 재회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바라고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런 두 분의 상황에서 두 분의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역시 이 사람이랑 다시 만나게 돼서요. 우리 샤넬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랑 다시 사귀게 되고 너무 강력한 카드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두 분이 재회가 돼서 또 굉장히 서로 불이 엄청나게 붙거든요. 그래서 재회가 되면 아마 속궁합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미친 듯이 또 서로한테 빠져드는 느낌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존에 여러분들이 싸웠던 문제. 그 문제가 다시금 불거져서 또 싸우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싸웠는지 제가 봐도 될까요? 한번 봅시다. 왜 이렇게 자꾸 무슨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샤넬님 쪽에서 약간 이 사람이랑 결혼을 바라시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이 사람이랑 재회를 한다면은 나는 이제 결혼을 하고 싶어요. 공식적인 사이가 되고 싶어요. 근데 이 상대방은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니면 뭐 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과 결혼하고 싶은데 우리 샤넬님이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한쪽이 뭔가 지금 강력하게 결혼을 원하고 있는데 한쪽은 그 결혼에 대해서 너무 신중해. 이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고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두 분의 갈등 요소는 이런 부분이다. 결혼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뭔가 한쪽은 너무 원하는데 한쪽은 지금 이건 결혼할 때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고 갈등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조언을 한번 받아볼까요? 여러분들은 현재 아주 옳은 사람을 여러분들의 인생이 끌어들이고 있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공허함을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을 두고 결혼을 강력히 원하는 중이시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왜 결혼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너무 외로워서?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어서? 이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결혼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결혼을 하실 때 본인의 마음 상태랑 전반적인 상황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냐면요. 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는 마음 상태와 환경일 때 결혼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너무 외로워서 누구한테 기대고 싶어서 이래서 결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 결혼 생활 보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나는 이 사람 믿고 결혼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네? 이래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랑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줄 아는데 이 사람이랑 막상 결혼해보니 행복한 게 아니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연애든 결혼이든 혼자서 완전히 행복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그 연애와 결혼이 행복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단순히 내가 지금 불행하고 외로운데 연애랑 결혼을 하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하셔서 연애랑 결혼을 하시잖아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왜냐? 그 불행은 본인이 해결을 봐야 되는 거지 상대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불행은 본인이 만든 건데 왜 상대방한테 해결을 해달라는 건지,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혼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혼이 파탄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은 본인의 그런 공허함을 사랑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채우신 후에 사랑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조언 또 받아볼게요. 역시 두 분은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진짜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만 잘 문제를 해결보고 이 사람이랑 다시 재회가 된다면은 두 분은 결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운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외롭다고 힘들다고 이 사람한테 기대고 싶어서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불행해져요. 자, 우리 샤넬님이 본인이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내 불행과 외로움을 해소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요. 우선은 본인의 내면 치료라고 해야 되나? 본인의 명상이라던가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본인이 스스로 해결을 보셔야 됩니다. 왜 내가 외로워하지? 왜 내가 이 사람한테 기대고 싶어 하지? 나의 내면적인 문제는 뭐지? 나의 트라우마는 뭐지? 나의 상처는 뭐지? 이런 부분들 다 들여다 보시고요. 진짜 정신과 상담을 받으시든 심리치료를 받으시든 그거를 본인이 다 해결을 본 후에 나는 혼자서도 행복하구나. 이 사람 없어도 진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 결혼하시고 연애하셔야 됩니다. 우리 샤넬님들이 부디 본인이 갖고 있는 내면의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아름다운 사랑, 지속적인 사랑 하시길 빌면서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자, 물론 이 영상은 제너럴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옵니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명품 인생 백설TV라는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던가 제가 살면서 겪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만든 채널이라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샤넬님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안녕.